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춘향전을 이어서 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정리하기 1번 그리고 정리하기 2번 춘향전의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춘향전 3번 문항을 한번 같이 도입해보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활동에 앞서서 오늘의 학습 목표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학습 목표 1번 작품을 개인과 문화적 맥락에 초점하여 해석하고 비평한다. 학습 목표 2번 작품을 이해하는 다양한 양상에 공감한다. 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아니요. 어려워요. 네. 그럼 이 학습 목표가 지금 당장은 좀 추상적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번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함께 이 학습 목표가 좀 더 머릿속에서 구체화되고 우리가 어떤 역량을 길러냈을지 한번 다 같이 저랑 함께 성장을 해보도록 합시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3번 지금 잘 보이나요, PPT? 네. 네, PPT는 아니고 PDF인데요. 이 3번 문항의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조선 후기의 사회 상황에 대한 글을 읽고 춘향과 이몽룡이 신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자. 네, 너무 잘 읽어주었어요. 이 3번 문항을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풀었던 2번 문항과 어떻게 보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치만 그와 반해 조금 어려워 보이는 지문이 살짝 첨가가 돼 있죠. 이 지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과거에 이 춘향전에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을 했고 또 이 춘향전에 앞서서 좀 전달해야 될 정보가 있어서 살짝 전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의 수업을 살짝 복기해 볼까요? 우리 수업의 목표가 뭐였을까요, 세연 학생? 작품을 미시사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의 삶을 성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너무 잘해줬어요. 우리는 지금 최근 사회의 변화 양상을 다루면서 함께 문화생활자 다루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집단보다는 우리 자신에게 초점화를 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요인에 대해서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 어떤 이런 기존의 거시담론 위주의 공부라고 할까요? 우리 거시담론이라고 하면 뭐 역사도 있을 수 있고,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일제강점기, 아니면은 뭐 어떤 6.25 전쟁 이러한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담론이나 그러한 요소들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조금은 개인의 초점을 맞추자라고 한 게 미시담론입니다. 이렇게 개인의 초점을 맞추자고 했던 이유는 우리가 지금 21세기 살아가면서 사회가 움직이는 기제를 파악함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그 사회에서 내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어떠한가 그 위치에 대해서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이 문화생활사라는 단어를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그 작품으로 첫 번째 춘향전을 지난 시간에 다뤄보았는데요. 너무 세연 학생이 잘 대답해줘서 고마워요. 네, 그럼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춘향전 정리하기 3번 문항 도입에 앞서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춘향전의 내용을 한번 상기해보고자 하는데 혹시 효진 학생 춘향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나요? 춘향이랑 이몽룡이 잘 살고 있었는데 변학도가 초청을 들라라고 해서 이몽룡이 과거 시험 보러 간 사이에 춘향이가 막 감옥에도 가다가 이몽룡이 결국 장원급제에서 구해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네, 너무 잘해주었어요. 자,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춘향전의 내용은 칠판에 한번 집중을 해볼까요? 먼저 1번 이몽룡이 춘향이를 보고 첫눈에 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방자를 시켜가지고 춘향이에게 편지를 전달하고 이런저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만 춘향이가 그걸 거절하게 되죠. 자, 두 번째로 방자가 다시 한번 갔는데 또 쫓겨나요. 그거는 이제 1번에 넣고 두 번째 춘향이와 이몽룡이 사랑에 빠집니다. 하트 정말 못 그렸죠? 네, 이렇게 춘향이와 이몽룡이 사랑에 빠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결국 몽룡이가 장원급제를 하기 위해서 떠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춘향이는 홀로 남겨지게 되는데 3번 변사또가 나타납니다. 자, 변사또가 춘향이에게 내 수청을 들어라 라고 하면서 강제로 춘향이의 어떤 사랑을 요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돼요. 네 번째, 마침내 이몽룡이 춘향이를 구출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 작품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사실 춘향전은 우리가 대체로 많이 알고 있는 작품이어서 지금 읽어본 거 말고도 배경 지식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좋은데요. 한양전이 이러한 내용을 갖추고 있었고요. 우리가 이제 미시담론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사실 미시담론도 거시담론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요소가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주제는 바로 뭐였다? 사랑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사랑을 했고 또 현대에는 어떻게 사랑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잖아요. 이거를 살펴보기 위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상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춘향전 정리하기 3번 문항으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먼저 선생님이 춘향전에 대한 당대 사람들의 반응을 좀 간단하게 소개해 볼게요. 당대 사람들은 과연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혹시 아는 사람? 아니면 유추해 볼 사람? 재밌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굉장히 재밌어했겠죠. 왜냐하면은 이 춘향전이란 소설의 내용 자체가 당대 사회의 분위기 혹은 그런 질서와는 완전히 괴리되는 작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되게 흥미롭게 보았다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사실 뭐 양반이나 혹은 다양한 뭐 백성, 뭐 일반 민중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퍼지면서 이 소설이 대중적으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춘향전을 읽으면서 들었어야 되는 생각은 작품 속의 인물들이 여러 요소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개인의 성격이나 그 가치관에 따라서 다양한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였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행했던 인물 탐구가 있어요. 1, 2번을 참고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중심 인물 누구 있죠? 춘향, 이몽룡, 변사또, 방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 그 작품 내에서 한 구절로 한번 표현을 해보고자 해요. 혹시 할 수 있는 사람?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세연 학생 혹시 어떤 구절로 어떤 인물을 표현해 볼 건가요? 저는 춘향이를 표현을 해보고 싶은데요. 춘향이는 이 구절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도련님을 믿고 정절을 지킬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잘 표현을 해주었어요. 사실 저도 춘향이를 표현할 때 그 구절로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너무 동일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제 3번 문항으로 들어가 볼까요? 3번 문항의 제시문을 읽기 전에 제가 여러분이 좀 어려워할 만한 용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우선 뭐 유흥문화, 뭐 중앙집권적 이런 용어는 다들 알죠? 네. 네, 좋아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여항, 이런 집산과 같은 약간 한자 용어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여항은 약간 파편화되어 있는 개인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은 다 같이 모여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여항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집산. 집산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연장성산이겠죠, 당연히. 여항인이 아무런 벼슬이 없는 모여 사는 일반 민중을 뜻했다면은 집사는 그 일반 민중들이 모여 사는 것 그 자체 어떤 그 행위를 의미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3번 제시문 3번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 읽었죠? 네. 이 글을 읽기 전에 제가 따로 설명을 해주진 않았는데 이 어려운 용어만 설명을 했지 사실 어떻게 글을 읽어야 되는가에 대한 기준은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최대한 허용적으로 읽어봤으면 좋겠어서 따로 기준을 설명하지 않은 건데요. 추후 이제 토의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글을 다시 한번 읽을 기회를 드리고 한번 기준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단원 목표 1차 시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의 어떻게 수용을 하는가 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수용 맥락을 중심으로 신분적 차이 속에서도 춘향과 이몽룡이 어떻게 사랑을 이룰 수 있었는지 2번에서 조금 더 넘어가서 이 제시문을 중심으로 파악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춘향과 당대의 다른 여성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춘향이 초반에 이몽룡을 대하는 태도, 중반부 변사또를 대하는 태도 등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갈등 상황에서 춘향이가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춘향과 이몽룡의 행동을 당대의 가치관 내서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평가라기보다는 현대의 사랑과 이몽룡과 춘향의 사랑을 비교해보는 식으로 이 제시문을 읽고 3번 문제를 생각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시간을 드릴 테니 제시문을 읽고 3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네, 3번 문제까지 다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이 3번 문제의 답은 지금 공유하지 않고요. 추후에 같이 주변 손들께 토의를 해보고 나서 저와 같이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어서 이제 유튜브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되게 지금 재미가 없잖아요.
좀 재미를 돋우기 위해서 노틀담의 꼽추라는 영화를 소개를 드릴 거예요. 이 영화를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제가 지금 이 영화를 왜 보여주는지 말을 한다면은 그거는 사실 미시사를 다 포착하라고 대놓고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10분짜리 요약을 보면서 춘향전과는 어떤 공통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주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네, 이 노틀담의 꼽추 영상을 10분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을 자랑하는 애니메이션을 20분 안에 다 본다. 이름하여 20분 안짝이. 오늘 다룰 작품 빅토르 위고의 장편소설 파리의 노트르담 원작의 역대 디즈니 애니메이션 중 가장 무겁고 진지한 작품으로 애니의 시작과 끝에서 누가 괴물이고 누가 인간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인간의 욕망과 사회 정의 그리고 종교적인 주제를 다룬 작품 노틀담의 꼽추입니다. 본 영상은 노틀담의 꼽추 한국어 더빙판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하늘 높이 솟아오른 노트르담 대성당이 구름 사이로 드러나고 파리의 아침을 노래하는 집시들의 우두머리 클로팽이 등장하며 스토리는 시작됩니다. 저 높고도 컴컴한 종각에는 아주 신비한 종지기가 살고 있었다. 클로팽은 마을 아이들에게 노트르담 대성당의 종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이 클로팽이 얘기해주마. 사람도 나오고 괴물도 나오니까. 때는 20년 전 갓난아기를 포함한 집시 4명이 몰래 파리로 숨어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 순간 집시들을 혐오하던 파리의 재판관이자 영주인 클로드 프롤로가 막아서며 집시들은 꼼짝없이 구속되고 맙니다. 구속하던 중 집시 여성 한 명이 품에 있던 아기를 뺏기지 않으려고 군인과 몸싸움을 벌이며 달아나는데 드디어 갖춘 게 뭐냐? 도둑질한 음식이겠지. 어서 빼앗아. 프롤로는 그 집시 여성이 숨기고 있는 것이 훔친 식량일 것이라 생각하여 그녀를 뒤쫓고 그 집시 여성은 노트르담 대성당 앞까지 도망치지만 결국 프롤로에게 아기를 뺏기고 걷어차여 숨지고 맙니다. 아기 아니? 괴물이야. 프롤로는 끔찍한 아기의 모습에 놀라며 그 아기를 우물에 버리려 하는데 그 순간 대성당의 부주교가 이를 막아서고 이건 저주받은 악령이요. 악령은 지옥으로 보낸 것이 마땅하오. 부주교는 대성당에 조각된 석상들을 가리키며 프롤로에게 신의 시야에서 진실을 숨길 수 없음을 말하고 프롤로는 자신을 바라보는 듯한 석상들의 눈에 공포를 느낍니다. 아기를 기르시오. 당신 친자식 참 이런 괴물을 어떻게 기르란 말이오. 대신 노틀담 사원에서 기르겠소. 사원? 프롤로는 아기를 기르는 것에 주저하다 나중에 어떻게든 쓸모있을 것이란 생각에 아무도 볼 수 없고 고립할 수 있는 대성당의 종탑의 아이를 기르기로 결심합니다. 프롤로는 아기에게 반쪽이란 뜻인 콰지모도라는 이름을 주고 그 후 20년간 콰지모도는 종탑에서 종치는 일을 하며 성장하게 됩니다. 나한테 첫 외출하는 날을 고르라면 오늘로 정할 거야. 바보 축제도 있는 날이고. 콰지모도는 흉측한 겉모습과 달리 선한 심성을 갖고 있었는데 특히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바보 축제를 좋아하며 올해도 그 축제 준비로 활기찬 파리의 시민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바보들의 축제만 그래. 더구나 우리 특별석에서 구경할 수 있잖아. 그래. 구경해. 왜 저러지? 어디 아픈가? 멀리서 구경하는 것도 한두 해겠지. 콰지모도의 친구들인 가골 석상, 빅터, 휴고, 라벤느는 종탑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프롤로의 명으로 언제나 고립된 채 축제를 구경하기만 했던 콰지모도에게 축제 참가를 권유하고 올해는 축제 구경이 왠지 시시하게 느껴져서 그래. 그럼 축제에 참가해보는 게 어때? 이걸로 어딜 가? 경험을 폭넓게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 여자 노래와 술. 네가 평생 동안 구경만 한다면 내 인생은 주인공이 없는 시시한 연극이 될 거야. 친구들의 말에 콰지모도는 종탑을 벗어날 용기를 얻지만 잘 잤니, 과직모도? 아는 영이 주무셨어요. 그 순간 프롤로가 나타나며 콰지모도는 또다시 수그러듭니다. 프롤로는 콰지모도의 식사를 가져오며 그의 공부 진도를 체크하는데 지읒? 저주를 받은 인간. 좋아, 치읒. 축제 뭐라고 했지? 용서해 주세요. 너 축제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구나.
모독이나 저주 등 부정적인 단어들만을 가르치며 콰지모도가 본인을 괴물로 여기고 자신만을 섬기도록 세뇌시키던 프롤로는 축제에 가고 싶어하는 콰지모도를 압박합니다. 네 어미가 널 버렸을 때 다른 사람이었다면 널 우물에 던져버렸을 거다. 잘못했습니다. 넌 세상이 어떤 곳인지 몰라. 난 알지. 잘 알아. 주인님을 실망시켰어. 죄송해. 이것만이 너의 안식처야. 나의 안식처. 그런 프롤로의 강한 압력에도 콰지모도는 하루만이라도 좋으니 사람들과 어울려 축제를 즐겨보고 싶다는 마음이 강했고 결국 검은 천으로 몸을 가린 채 종탑을 빠져나갑니다. 한편 네, 여러분 영상 재밌게 봤나요? 네. 네, 이 시시한 수업에서 정말 재밌는 영상이 잠깐 나왔는데요. 애니메이션 노트르담의 꼽추를 10분 정도로 요약한 영상을 우리 다 같이 보고 왔어요. 이 영상에서는 우선 꼽추, 우리 콰지모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애가 사랑하게 된 에스메랄다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콰지모도의 특징은 어떤 게 있었냐면 우선 어렸을 때 부모에게 버려졌어요. 그래서 그 버림받은 채로 부모인 프롤로의 손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이 프롤로는 콰지모도가 자신을 완전히 꼽추, 완전 괴물로 여기게 만들어서 자신만을 섬기게 만들었고 타인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켜 놓았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이 당시에 사회상을 자세히 보면은 지금 사람들은 말 타고 막 다니고 있고 그리고 프롤로나 뭐 대주교 같은 어떤 그런 특징들이 나왔잖아요. 대주교 같은 경우에는 현대 사회에서 그렇게 큰 영향을 갖는다기보다는 오히려 과거 사회에 큰 영향을 달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어떤 디테일들을 하나하나씩 포착해 본다면 이것이 현재 사회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과거의 어떤 신분적인 요소가 충분히 작용하고 있었던 사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춘향전과 어떻게 보면 공통점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미시적으로 봤을 땐 차이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춘향이와 이몽룡의 신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는데 그러면 콰지모도와 에스메랄다에 대한 사랑도 우리가 한번 논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조별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20명을 5명씩 4조로 나누도록 할게요. 자, 여기 효진조, 여기 세연조, 여기 C조, D조 네, 자리에 한번 착석을 해주도록 할게요. 네, 잘 착석이 되었습니다. 그럼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조별 토의는요, 당연히 우리 5명이 돌아가면서 각자 3번에 풀이했던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제가 제시하는 4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그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논의를 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절차 역시 잠시 후에 제가 4가지 주제를 소개한 다음에 각자 조끼리 정하는 걸로 하고 조별 토의 시의 유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 옆 사람이 얘기하면은 딴짓을 하지 말고 경청해야겠죠? 그리고 제가 이거를 앞으로 수행평가에 반영할 수도 있으니 잘 적극적으로 얘기를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4가지 주제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조장을 먼저 뽑으면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 콰지모도와 이몽룡을 비교해보자 라는 주제입니다. 콰지모도 같은 경우는 남성이고 이몽룡도 역시 남성이에요. 이 두 남성은 서로 다른 이 시대상, 서로 다른 사회상에서 어떠한 사랑에 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주체적으로 논의해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바로 노틀담의 꼽추 속 요소. 네, 노틀담의 꼽추. 이 굉장히 짧은 요약 영상이었지만 이 사이사이에 숨겨져 있는 디테일, 어떤 사랑에 대한 미시적인 요소가 있었는지를 파악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춘향과 노틀담의 꼽추의 차이. 춘향전과 춘향전과 노틀담의 차이에 대해서 논의를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춘향전과 노틀담은 제가 말했던 것처럼 공통점도 있지만 당연히 같은 시대상을 공유하고 있지도 않으며 인물 역시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이 자유연애적인 사랑과 이 당시의 사랑이 다르듯이 이 두 작품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 사이의 사랑도 굉장히 폭넓은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를 잘 이해해서 논의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는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논의일 수 있어요. 두 작품에서 말하는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가?
우리의 지금 미시담론의 주제를 사랑으로 굉장히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작품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사랑은 무엇이고 이게 단순히 뭐 진정한 사랑이라고 해서 우리가 진짜 사랑의 의미를 찾아보자라고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고요. 사랑이 과연 이 당시에 사랑은 어떻게 작용을 했었고 당시에 보편적으로 여겨지던 사랑은 무엇이며 그것의 틀을 부수고자 했던 춘향이와 꼽추는 각자 어떤 사랑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떤 주제를 하고 싶은지 다들 많이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되게 많이 겹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분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진조는 1번을 하도록 하고요. 세연조는 2번, 그리고 저 C군조는 3번, 우리 B양조는 4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한 15분 정도 조장의 진행 하에 토의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토의 잘 진행되고 있나요? 제가 지금 돌아다니면서 한번 토의 다 한 번씩 이제 간섭 아닌 간섭을 해 보았는데 여러분 너무 토의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상 토의를 더 이상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조에서 한 명이 아까 저희 뽑은 조장이 있죠? 조장이 직접 대표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효진 학생 준비되었나요? 네. 네, 좀 조의 정리가 잘 되었어요? 오늘 좀 어려웠긴 했어요. 아, 네. 그럼 우리 쇼진조에서는 콰지모도와 이몽룡 두 남성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고 했었는데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결론이 나왔나요? 우선 콰지모드는 에스메랄다를 좋아해도 좀 멀리서 바라보는 좀 토속적인 자세가 있었고 이몽룡은 방자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게 하는 좀 적극적인 태도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약간 좀 힌트를 주셔서 알게 됐는데 콰지모도는 자기를 좀 괴물로 생각하고 신분도 안 좋고 하니까 좀 주저했던 반면에 이몽룡은 신분도 높고 하니까 방자를 시킬 수도 있고 또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너무 잘 논의해 주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본인들의 논의만이 아니라 제가 잠시 던진 아이디어까지 잘 경청해 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1번에 이제 효진조에서 얘기한 거를 제가 첨언을 해보자면은 콰지모도와 이명룡은 같은 남성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라고 제가 이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 와중에 공통점도 물론 다양하게 존재했지만 차이점을 위주로 우리 효진조가 분석을 해줬던 것 같아요. 콰지모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계속해서 신분이 낮았고 그리고 꼽추라는 어떤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그런 형태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자기가 사랑하는 존재에게 다가가기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부모인 프롤로의 어떤 압력 그런 것도 작용을 했겠죠. 반대로 이몽룡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장원에 급제하기 전부터 방자한테 시켜서 춘향이한테 편지를 갖다주고 또 춘향이를 엄청 꼬시려고 노력하는 등 그러한 걸로 보아서 적극성을 띄웠는데 이건 역시 어떤 둘의 신분의 차이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어떤 계급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드는 생각은 사실 우리가 미시담론, 미시적인 요소들, 문화생활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거시담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이러한 지점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우리 이제 2번에 대해서 논의를 해볼까요? 노틀담의 꼽추 속의 미시적인 사랑 요소에 대해서 논의해볼 우리 세연조 어떤 논의가 있었나요? 저희 조에서 생각을 한 거는 일단 뭐 각 두 중심 인물의 신분이라는 그런 거시적인 차원 말고도 뭐 두 인물이 둘 다 굉장히 순수한 인물이다라는 점도 이 사랑을 형성하는 데 되게 중요한 요소였던 것 같아요. 사실 에스메랄다 같은 경우는 집시고 그것도 되게 사회에서 차별받는 특징이었으며 그리고 그 주인공 콰지모도는 얘도 신분이랑은 상관없이 장애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을 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희생을 보여준 게 굉장히 좀 특징적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희생적이고 순수한 사랑이 좀 중요한 사랑의 요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또 제목에 노틀담의 성당이 들어가는 것만큼 뭔가 둘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종교적인 요소도 조금 나오는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이 둘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너무 잘 분석을 해주었어요. 역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춘향전과 노틀담의 꼽추는 당연히 현재 사회와는 다른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등장인물에 대해 다루고 있지만 이 두 작품 간에도 당연히 시대적인 간극이 있을 수 있고 사회의 배경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지점에 대해서도 세연조가 굉장히 잘 지적을 해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3번에 대해서 토의했던 우리 A군 조의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너무 잘 발표해 주었습니다. 춘향전과 노틀담의 꼽추에 대한 차이에 있어서 그 시대적인 배경, 어떤 그 사이에 숨어있는 디테일에 대해서 너무 잘 소개해 주었어요. 그 다음으로 4번, 마지막이죠. 두 작품의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논의했던 우리 비양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삐양이 너무 잘 발표를 해주었어요. 두 작품의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잘 통찰에 드러났고요. 1, 2, 3번에서 드러났던 논의들이 종합적으로 4번에서 잘 이루어진 것 같아서 굉장히 합니다. 네. 이렇게 조별 논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번 차시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 차시에 배워갈 것은 인간의 삶은 정말 사회 구조나 어떤 거시사적인 흐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맥락 차원에서 볼 때 시대적인 차이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뭐 계급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람의 인격 자체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었어요. 우리가 뭐 악인으로 다루었던 변사또도 마찬가지고 콰지모도를 저렇게까지 몰아간 아빠 플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시대적인 차이와 별개로 우리가 흔히 다루었던 뭐 일제강점기 6.25 전쟁 이런 시대적 사가 아닌 미시사에 있어서 다뤄야 되는 거시사에 대해서도 조금 더 논의를 해봤던 것 같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금 현재와 과거에는 어떤 사랑의 차이가 있었는지 그리고 완전히 추상적인 세계를 그려낸 애니메이션에서는 또 어떠한 사랑의 양식을 그려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해본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학습 활동과 관련하여 나의 생활에 대해 돌아본 점, 또 토의에서 느낀 점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네, 저기 앉아있는 아까 발표했던 우리 C군 학생 다시 한번 발표를 해볼까요? 네, 너무 잘했습니다. 일단 조별 논의를 하면서 우리 C군도 정말 잘 성장을 한 것 같고요. 우리 많은 학생들도 잘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다시 학습 목표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다들 잘 피고 있나요? 네, 우리 학습 목표가 뭐였냐면 첫 번째, 작품을 개인과 문화적 맥락에 초점화하며 해석하고 비평한다가 첫 번째 목표였어요. 우리 지금까지 제시문 3번을 읽고 춘향전을 분석해보았고 또 노틀담의 꼽추라는 추상적인 세계, 작가의 세계관이 반영된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춘향전과 비교도 해보았어요. 이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개인과 문화적인 맥락에 초점화하면서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작품을 이해하는 다양한 양상에 공감한다. 또 이번 차시의 학습 목표였는데요. 두 번째로 작품을 이해하는 다양한 양상에 공감한다도 학습 목표였는데요. 우리가 조별 논의를 통해서 조원 5명이 서로 어떻게 이 작품을 바라보았고 어떤 미시적인 요소를 포착했으며 어떤 디테일들에 초점화해서 이 작품을 해석했는지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존에 제가 이 작품을 만약에 뭐 조선시대의 계급의 관점에 맞춰서 읽어봐라 라고 했다면은 여러분은 모두 똑같은 해석을 했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허용적으로 미시적인 요소가 어떤 게 있었는지 또 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개인의 어떤 평가 혹은 해석을 내려보면서 읽어가는 것이 이 두 번째 학습 목표를 이루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번 차시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차시에 숙제를 내어주자면 다음 차시에는 우리 찔레꽃이라는 작품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따라서 찔레꽃 교과서 전문을 읽어와서 같이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 너무 고생하셨어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